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은경입니다. 제가 있는 캐나다는 오늘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네. 한국의 겨울을 생각나게 하는, 네, 그런 날씨입니다. 한국도 바람 많이 불죠. 네. 오늘 제가 되게 좋은 말, 이렇게 하나 메모해 놓은 거 있는데 공유해 드릴게요. 꿈의 마감을 정하면 목표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막연하게 생각한 게 꿈이죠. 네, 거기다가 언제까지라고 마감을 정하면 그게 내 목표, 현실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표 있으세요? 아이들 목표 말고 엄마 목표. 네. 저도 목표가 있어요. 2019년은 마무리되고 있는 중이니까 2020년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할 때잖아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하나 나눌까요? 내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또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세바시에 나가보는 게 꿈이에요. 그냥 꿈이었거든요. 근데 목표로 바꿨어요. 이 말을 본 순간 목표로 바꾸면서 2020년도에 세바시에 나가서 15분짜리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거잖아요. 네. 거기에 내가 출연하게 되어서 거기에서 강의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2020년의 목표예요. 네.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제 친구들한테 제가 야, 세바시 홈페이지 가가지고, 저기, 이은경 추천 좀 해줘. 막 이러면서 제가, 네, 그게 이제 추천할 수 있는 뭐 메일을 보내는 그게 있더라고요. 혹시 시간 나시면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요, 아이들 독서 중에서도요, 질문이 많으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도움되는, 네,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정보를 드리고 싶어요. 지나고 보니까 별것 아니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는 분명히 어렵다고 느꼈던 저 역시 그 부분인데요. 아이들이 읽기 독립을 했죠. 읽기 독립을 하고 만화책을 읽고 그림책, 동화책, 소설 이래서 이제 고전까지 가야 돼요. 결국 목표가 뭐냐면요. 한글 독서의 목표가 문학 쪽으로는 네, 고전이라고 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셰익스피어니 뭐 톨스토이니 하는 그런 고전들 있죠. 한국의 고전도 많아요. 네, 한국의 고전들을 포함해서 한국과 서양의 모든 고전들을 읽어내는 것 그게 문학 계열의 목표일 거예요. 비문학 쪽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이들이 이제 뭐 수학 동화, 수학 그림책, 뭐 과학 동화 그런 것들을 읽어가면서 Y에서 배경 지식을 쌓고 사이언싱이나 뭐 과학 뒤집기 같은 그런 책들을 통해서 또 사회의 역사 요런 쪽에 배경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정보성 독서들을 해가면서 가다가 비문학 영역, 즉 경제, 금융, 역사, 지리 뭐 여러 가지, 네, 미생물, 생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그런 논픽션이라고 하죠. 네, 그쪽 분야로 이렇게 쭉 가는 그 길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지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문학 파트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비문학 파트, 즉 정보성 책들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준비를 할게요. 문학은요, 먼저 목적을 바로 아셔야 돼요. 목적을 알아야만 이 큰 그림을 잡을 수 있거든요. 고전을 왜 읽나요? 네. 혹시나 읽었던 게 수능시험 언어 영역 지문으로 출제될까봐? 네, 그렇다면, 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어떤 고전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는 글쎄요. 네, 제 아무리 날고기는 강사들도, 네, 그렇습니다. 언젠가 뭐 서울대학교 입시 그 논술 시험 지문으로 1984년이라는 작품이 나왔다고 해서 그때부터 막 그 책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죠. 동물농장이 나왔다고 하면 또 동물농장이 팔리고 또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근데 그런데 우리가 안 나올 게 뻔한데 그 책을 읽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책, 네. 문학 독서. 아이들이 독서를 할 때요, 항상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문학을 읽는 이유는요, 그 안에 나온 등장 인물들 있죠. 그리고 배경이 지금 현대가 아닌 책들이 많아요. 특히 고전들은 더. 아이들은 현대가 아닌 낯선 장소, 낯선 시간 속에 있는 낯선 인물들의 삶을 책을 통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 인물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쉬운 그림책도, 아무리 어려운 고전 문학도요,
그 형태는 다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다 가상이에요. 물론 현실에 바탕을 둔 문학도 있지만 어쨌든 네, 지어낸 이야기예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근데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쭉 읽어야 되는 이유?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네, 이야기의 끝까지 빠져들어가서 그 안에서 사고력을 키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글밥을 그 안에서 늘려가고 그 안에서 내가 생각을 더 깊게 하고 넓게 하고 그걸로 가져진, 그걸로 내가 그 안에서 다져진 능력으로 논리를 기르는 거예요. 논리적인 힘, 사고를 확장하고 내 생각을 깊게 만들고 몰랐던 거. 내가 그 시대 사람들이 뭘 해먹고 살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예전에 있는 1800년대 소설을 읽는 게 아니거든요. 정보를 얻기 위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생각을 넓히는 거예요. 그럼 고전은 왜 읽어야 될까요? 네, 저도 고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 본 건 아니지만 제가 고전을 읽어보고 저희 아이들 고전을 읽혀본 결과 네, 고전을 읽는 이유는 그 안에서 낯선 인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 도중에 중단하지 않고 이 읽으면서 이 인물이 하는 행동과 이 인물의 삶을 통해서 내가 네, 계속 그 이야기 전체를 보는 눈을 계속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네, 독해력은 향상될 수밖에 없어요. 이야기가 길어지고 복잡해질수록. 그쵸?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힘을 키우는 바탕이 초등인데요. 그 중요한 초등 시기에 자꾸 독해 문제집을 풀리고 있으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독해 문제집 꼭 풀어야 하는 아이들 말씀드렸어요. 네. 교과서, 국어 교과서를 풀려봤는데 도대체 문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문을 이해 못한다. 그러면요, 짤막짤막한 지문이 나와 있는 문제집으로 짧은 지문 읽고 문제 풀고 요걸로 일단 네, 좀 불안함을 잠재우시고요. 결과적으로는 독서예요, 결국. 네, 더 어렵고 더 동떨어져 있고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사람이 나오는 책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책이 고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동화책, 네, 만화책, 그림책, 요 정도 수준은 읽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저학년이든 미취학이든 혹은 중학년, 혹은 고학년 친구들도요, 여전히 고까지 정도 읽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점프시키느냐, 그걸 알려드릴게요. 네.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동화책을 많이 보게 하셔야 돼요. 이제 그림책은 슬슬 접고요. 만화책에서 이제 글책으로 넘어가야 되면요.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동화책 한 권을 꼭 네, 경험하게 해주셔야 돼요. 책인데 만화가 아닌데 재밌네? 라고 느껴야 돼요. 아이 스스로 한 번은 느껴야 돼요. 그 한 권을 찾으셔야 돼요. 그 한 권을 찾으려면요. 네, 엄마가 인터넷으로 주문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걸 읽었더니 되게 재밌었대요. 인터넷에 보니까 평이 좋아요. 우리 아이는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책이 있는 공간으로 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점, 우리 동네에는 서점이 없어서 도서관 없는 동네는 없죠. 네, 없으면 택시라도 불러서 가세요. 이런저런, 네, 뭐 여러 가지 삶의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가 초등 시기에 네, 책이 많은 공간을 자주 데려가는 것만큼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이 없어요. 다른 거, 네, 여행 못 가도 괜찮아요. 여행은 형편되면 가시는 거고요. 못 간다고 뭐, 네, 밥 잘 먹이면 됐죠. 그런데요, 책이 많이 있는 공간에는 자주 데려가세요. 네, 자꾸 어디 더 좋은 데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도서관. 서점이면 더 좋아요. 신간도 많고 아이들이 이제 뭔가 더 읽고 싶은 욕구가 드는 곳이 사실은 서점이기는 한데요. 서점은 네, 가까이 마땅한 서점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처럼 동네마다 도서관 잘 돼 있는 곳도 없어요. 아무리 작은 동네도 도서관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좋은 나라예요. 도서관에 자주 가서요. 아이가 그 공간에서 재미있는 책 한 권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강요하지 마시고요. 네, 옆에다 책 이렇게 쌓아놓고 이거 다 읽어봐. 이 중에서 골라봐. 이렇게 하면요. 아이들 안 읽어요. 도망가요. 도서관 안 간다고 해요. 그리고 애가 도서관을 싫어해요. 그럼 도서관 갈 때마다 맛있는 거 하나씩 사주세요. 네. 도서관 매점에 저는 돈 많이 썼어요. 네.
딴 날은 맛있는 거 별로 안 사주는데, 나가도 외출해도 잘 안 사주는데, 도서관 매점은 그래도 한 번씩 꼬박꼬박 갔어요. 한두 시간 정도 책 읽고 나면 우리 도서관 한번 갔다 오자라고 해서 도서관 가서 한 10분, 20분 먹고 놀다가 다시 들어가서 또 한두 시간 보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도서관이라는 책이 많은 공간을 부담 없이 만들게 한 다음에 재미있는 책을 무조건 발견을 해요. 발견을 했죠. 그러면 이제 그때 고전으로 슬쩍 들어가야 되는데요. 몇 학년 때 읽어야 되나요? 몇 학년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아이 수준이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생각하기에 이전에 비해서 글밥이 늘고 있고 흔히 말하는 단행본스러운 책 있죠. 딱딱한 표지의 그림책 말고 표지가 얇으면서 단행본스러운데 글밥이 있고 그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런 책들을 읽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슬그머니 이제 고전을 한 권씩 한 권씩 네, 시도를 하시는데요. 제발 고전은 전집을 사지 마세요. 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고전은요, 큰 재미는 없어요. 네, 고전을 재미있다고 하는 건요, 조금 아이가 특이한 경우예요. 네, 대부분 고전은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는데요. 그 와중에 고전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집으로 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간혹 고전이 재미있고 책을 워낙에 좋아하는 애들은요, 전집을 사줬을 때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흔치 않으니까 괜히 비싼 돈 들여서 내 고전부터 덜컥 사지 마세요. 어, 동네마다, 웬만한 동네마다 중고 서점이 다 있을 거예요. 중고 아니어도 좋으니까 우리 주니어용으로 나온 고전 책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출판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삼성 출판사, 뭐 지학사, 뭐 이렇게 제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언뜻 보기에도 5개, 10개 정도의 그런 전집들 시리즈가 있는데요. 한 권씩만 아이가 고르도록 그 전집, 그 고전들 있잖아요. 그 뭔지 아시죠? 고전. 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다음에 뭐 빨간 머리엔 작은 아씨들, 허클베리 핀, 톰 소요의 모험, 요렇게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런 고전들이 쫙 나와 있는 코너 앞으로 가가지고요. 한 권만 네, 제일 재밌어 보이는 거 한 권만 사라고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한 권을 아이가 딱 사서 이제 그 책을 다 읽으면 그 다음 책, 그 다음 책, 네, 좀 자주 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권 한 권을 정복하는 느낌을 주시고요. 그 주니어용으로 나온 걸 읽어본 경험이 있어야 진짜 책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글쎄, 책을 실제로 아이들한테 읽혀보지 않은 분들의 주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뭐였냐면요. 이렇게 주니어용으로 나온 그런 문고판 있잖아요. 뭘 말하는지 모르실까봐 제가, 사진을,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보내서 받았어요. 그 느낌의 책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책들을 제가 카페에다가, 슬기로운 초등생활 네이버 카페에다가 그 책들을 올려놓을게요. 아, 요거구나 아실 거예요. 그 책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두꺼운 고전을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이 매끄럽지 못하고 이야기가 전체가 아니라 중간중간 생략되거나 축소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아이들한테 해가 된다라는 이유로 그 책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걸 안 읽히려고 어른용 고전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네, 아예 안 읽히거나 뭐 약간 그렇게 지금 약간 길을 잃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 네, 이해했었죠. 제가 봐도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말로. 네. 그걸로라도 고전이라는 거, 네, 지금 시대와 동떨어져 있는 어떤 시대의 어떤 인물의 생활, 어떤 인물의 살아가는 모습을 네, 처음으로 접해보는 용도로는 정말 적당해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읽어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내 진짜 고전, 원서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정복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게 다 됐다 싶으면요. 정말로 아이가, 네, 언젠가 고전을 읽게 될 거예요. 진짜 실제 고전 있잖아요. 그 실제 고전을 읽을 때도요. 절대 전집은 안 돼요. 그리고 5학년이면 읽어야 되나요? 학년은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아이의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네, 주니어용을 읽고 있는 아이인지, 주니어용을 아직 시작하지 못한 아이인지, 주니어용이 끝나가고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책에 도전해도 될 만한 아이인지 요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어른들이 읽는 완전한 그 완전한 원서 고전 있잖아요. 그것 역시 많은 출판사에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서점 갈 때마다 정말 많이 봐요. 책을 일부러 많이 봅니다. 이상한 책이 있으면 그걸 빼려고. 근데 글쎄 뭐랄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출판 문화, 출판 수준이 되게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된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10년, 20년 전에는요, 번역이 엉터리인 책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것들이 이제 여과 없이 판매되는 바람에 악영향을 끼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까지 내 서점에 가서 살펴본 바로는요, 네, 큰 문제 없습니다. 번역도 매끄럽게. 번역하시는 분들 수준 자체가 많이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번역을 매끄럽게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출판사는 안 중요해. 어느 출판사 거 읽히셨나요? 기억도 안 나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중고서점 가서 그날 눈에 띄는 거 하나씩 샀으니까 출판사 신경 안 쓰고요. 출판사보다 중요한 건 내 아이의 취향. 네, 아이가 허클베리 핀을 좋아하면요. 제 생각에는 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읽었으면 하는데 아이가 허클베리 핀을 타령한다. 그거 읽는 거예요. 네, 요쪽 출판사가 조금 더 상태가 좋아 보이는데 아이가 네, 이 출판사보다 이 출판사의 책을 더 네, 관심 있게 본다. 그럼 이거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얼마나 좋은 책을 샀느냐가 아니고요. 얼마나 더 번역이 잘 된 책을 샀느냐가 아니고요. 내가 산 책을, 그 책을 우리 아이가 읽느냐가 포인트잖아요. 그쵸? 네, 아무리 좋은 책 사놓으면 뭐 하나요? 안 읽는데? 네. 그렇게 해서 도전하셔야 돼요. 어, 제가 저희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뭐, 재수없어, 자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아이지만, 저는 좋은 점, 잘하는 점을 보면서 키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잘하고 있는 점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해요 라고 말씀드리면, 네, 그것도 언젠가는 다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보시는 분들이 희망이 없잖아요. 뭐야. 저거 따라해서 뭐 어쩌라는 거, 그죠? 네. 다음 한 가지 더 할게요. 저희 아이는 원서로 고전을 지금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5학년이고, 5학년 시작할 때부터 원서에 관심을 보여서 영어가 아니고 성인판 그 고전 말하는 거예요. 네, 성인판 고전을 하나씩 정복을 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읽은 책이 20권이 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고전들 있죠. 서양 쪽의 고전들. 네,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읽어서,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이한 아이라고 했죠. 고전 좋아하면 조금 독특한 아이인데요. 책에 관해서만큼은 나름의 자기가 좀 독특한 개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아이가 읽었는데 재미있다고 느낀다는 건요, 재미가 아주 없지는 않다. 어느 정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5학년이면 고전을 읽어야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희 아이는 다른 것에 비해서 책 읽는 속도가 빠른, 책의 수준이 높은 아이인 거고요. 부족한 점은 많다고 했죠. 많은데, 네, 그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의 속도는 여긴데요. 우리 집 아이는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우리 집 아이는 훨씬 몇 년 후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전으로 넘어가실 때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런 거 문고판 네, 하나씩 사서 네, 정복하고 해서 슬쩍 넘어가고 요렇게 가시면 가능해요. 아직 만화책 보고 있어요. 만화책에 빠져 있어요. 네, 저희 아이도 만화책에 빠져 있었고요. 빠져 살았고요. 지금 그 고전과 Y를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이의 취향인 거예요. 그리고 네, Y에서 흡수할 수 있는 게 다르고 고전에서 흡수할 수 있는 게 달라요. 그쵸? Y를 보고 나서 이걸 완전히 끊어버리고 고전으로 급하게 넘어가고 이런 엄마가 욕심 부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네. 지금 우리 아이 단계에서 아주 살짝 높은 수준의 책, 그러면서 재미있을 것 같은 책이 뭘까를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 서점 검색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봐도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자꾸 나가세요. 도서관과 서점을 가셔야 돼요. 가서 어린이 코너 앞에서 네, 그냥 가만 서 있어 보세요.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그 시간, 이렇게 보낸 시간만큼 그 시간 동안
뭔가 이렇게 점점 눈이 밝아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제가 하나하나 요 책은 어떻고 요 책은 어떻고 네, 제가 그렇게까지 설명을 못 드려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책은 굉장히 한정적일 거예요. 저는 네, 제가 저희 아이들이 본 책이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교실에서 친구들이 재미있게 보는 책들 그게 전부죠.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좋은 아이들을 위한 책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 아이 취향에 맞게 네, 이렇게 지켜보고 서서 이렇게 관심 가는 거 하나씩 하나씩 꺼내 보면서 약간 네, 그 느낌이 올 때 그때 아이한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들이밀어 보면서 이거 어때? 뭐 관심 안 보이면 일단 슬쩍 사가지고 와서 집에다가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깔아 놓는 거. 깔아 놓으면서 아이의 반응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예, 전집 들이지 마시고요. 명심하시고요. 고전 도전하세요. 방학 다가오잖아요. 방학 때가 네, 고전 같은 거 한번 뛰어넘기 굉장히 좋아요. 독서 레벨을 확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네, 고전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학년들한테 아직 강요는 하지 마시고요.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